김영일 전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시죠? 내용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김영일 전문가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도 짧은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를 해드리니까 이 투자 전략이 나랑 적합하다, 나에게 맞다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쉬운 진단, 이제 종목 진단 해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 그리고 게시판 참여 가능합니다. 서원희님 오셨어요. 강병옥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현대차만 빼고 오늘 모두 파란색이에요 하셨어요. 현대차라도 좀 버텨줘서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성자님은 오늘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전화가 와 있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솔리드요. 솔리드 얼마에 사셨어요? 많이 물렸어요. 6,900원. 6,900원에 비중 어떻게 되세요? 30%입니다. 비중 30%. 6,900원이시면은 작년 가을에 사셨어요? 올해 초에 사셨어요? 올 초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꽤 되셨다. 꽤 오래 네. 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은 한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 종목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아니, 5G 솔리드를 자꾸 추천을 하시길래 샀어요. 예, 방송 보고 추천 예. 듣고 이렇게 사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번에 이렇게 비중을 다 실으신 거고, 뭐 분할 매수하시거나 하신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까요? 아니, 선전매를 해야 되면은 해야 되고, 할 것이고. 예. 가지고 가서 조금 손실을 줄일 것 같으면 좀 줄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손절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신데 지금 할지 아니면 반등 나오면 조금 손실 줄여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앞으로의 전략 좀 짚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솔리드를 신청해 주셨는데 언제 매수하셨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좀 오래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밴드 상단에서 거의 뭐 7,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사셨는데 어느덧 밴드 하단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솔리드. 과연 여기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좀 더 마음을 비워야 될지 앞으로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저는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 오늘 장중까지 해서 지금 솔리드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 올해 초와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주가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 시점이 이제 정말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느냐 아니면 훨씬 전에 매수하느냐 여기에 따라 좀 분간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솔리드를 정말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다. 그럼 보통 이제 2021년 이때 전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왜 제가 당분간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솔리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5G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어떤 주자기도 합니다. 실제 이 솔리드의 이제 5 매출 부분들이 좀 계속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일본 실적 어떻게 나왔느냐, 아니면 해외 수출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좀 나왔던 것 뿐인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실을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씩 날 때마다 조금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유가 부분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단기간에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시나리오도 대응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대비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만일 이 중동 전쟁의 여파가 계속 이렇게 피곤하게 분위기를 잡고만 있다. 미국 대선 때까지도 계속 이 분위기가 계속 무겁게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사실 금리를 올리든 말든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대통령 초임기에는 레임덕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당분간 좀 보유를 하시고 일단 1차 목표가는 6,000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단돈 100원, 200원이라도 올라오실 때마다 비중을 1%, 2%씩 조금씩 매도를 하십시오. 왜냐? 그래야지 6,900원 근처에 오셨을 때는 손실 포지션이 어느 정도 바뀝니다. 근데 매도하시는 도중에 현금이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매도를 하셔도 약 20% 정도부터 이제 매도가 되기 시작할 건데, 그럼 이거를 만약에 매번 올라갈 때마다 1%씩 1%씩 매도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실제 6,900원까지 가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5G. 지금 IoT 부분이 사실은 지금 좀 꽤 소외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이 솔리드뿐만 아니라 이제 4G, 5G들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홈 관련돼서 많은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작년 9월 한번 보십시오.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능형 스마트홈, 그러니까 지능형 가구, 즉 이제 스마트홈 구축 관련해서 논의가 됐다. 이 얘기 나오자마자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게 과기부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8월 20일인가요? 그때쯤에 제가 그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이후부터 해서 지금 사실 다시 주목받다가 조정받고 주목받다가 조정받고 이런 영향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솔리드가 지금 실적 대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은 배당이 너무 짜다는 거, 배당이 너무 짜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것 뿐이지 실적 부분들은 좀 기대하기 그래도 충분하게 탄탄하게 다져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6,000원까지는 그래도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뭐 매도하실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 요약을 드리겠고요. 대신 이제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시간이 지금 4월 19일, 그러니까 이제 당장 1, 2주만 지나도 이제 5월이 시작됩니다. 5월이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초여름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계절성 변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뭐 공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는 날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엘니뇨가 아직 안 끝났죠. 그런데 라니냐가 빨리 오게 되면 또 이제 혹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 더운 날씨가 또 이어지게 되면은 또 공사 현장에서는 피로감 때문에 또 사업이 또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수준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매출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1차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6,000원까지는 조금 더 홀드하시자.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 아마 지금 포트폴리오가 너무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10에서 20% 사이대로 지금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하락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급히 돈을 빼야 된다라고 하시면 5,200원을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아예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너무 조바심 내지는 마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자금의 시간은 좀 여유가 있으세요? 있습니다. 약간 이제 한 20%는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그냥 30%만 가져가시는 전략? 그리고 네. 급하시면 5,200원에서 그냥 손절 처리인데 굳이 그럴 게 아니라면 회사는 괜찮으니까요. 6,000원 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예. 답이 좀 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잘 대응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솔리드입니다. 물론 6,000원도 손실 구간이기는 한데 지금보다는 좀 손실을 줄여서 나오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최대한 이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이 종목 잘 보셨다가 반등 나왔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해 봤고요. 다음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종목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력킬러님도 오셨고요. 젤퍼고틸비님도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네요. 유시경님. 한국 BNC를 진단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저평가님 계세요. 여기에다가 오르라님, 라이브 방송, 전문가분들의 라이브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그렇고요. 또 많은 전문가의 방송도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혜원님 계시고요. 김미양님도 오셨어요. 요즘 장이 꼭 갱년기 제 마음만큼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뭐 갈대 같이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요즘 장세 너무 안 좋아요. 벅신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 신청이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수혜로 이쪽을 좀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이드김님 오늘 일찍 오셨죠? 그래서 골라봤어요. YMC입니다. 6,000원 근처에서 사셨어요. 5,980원이 매수가고 비중이 15%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물어보셨는데요. 이 YMC도 뭔가 이번 달에 들썩했는데 다시 또 제자리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손실 구간에 가격을 보니까 사신 지 역시나 좀 꽤 되신 것 같아요. 6,000원 근방으로 갔던 게 작년 말쯤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YMC 이 종목의 포인트는 어떨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님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일단 사실 이제 YMC 한번 실적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YMC가 사실은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 관련해서 좀 실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가 잘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웨이퍼를 이제 시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웨이퍼와 관련돼서 이제 지금 같이 묶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매출 부분들이 반도체 매출과 거의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바이드 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리사이클링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장 증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일단 지금 매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5,980원. 그러면 비로소 좀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4월 5일경 이때쯤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가격이 안 왔더라고요. 그렇네요. 이때도 아직까지 가격이 안 왔다는 거는 그럼 이제 훨씬 전부터 좀 오래 가지고 계셨다는 건데 작년 7월 12일에 좀 급등이 나왔었네요. 이때 기사를 한번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증시 랠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일단 상반기에는 중국의 이제 증시가 많이 불안하다. 특히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많이 무너지게 되고 여기에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1년 넘게 이제 피로감이 쌓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6월 말부터 7월 랠리를 이용해서 좀 주가가 상승한 경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실적이 이제 앞으로 하반기부터 이제 회복되면서 내년 상반기 때는 마진이 좋아질 거다. 그 내년 상반기가 바로 올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다림이 좀 오래되지 않았나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급등이 나왔던 7월 12일자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YMC가 지금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제조를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갈륨 수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갈륨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 관련주로 좀 이렇게 급등이 되지 않았나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면은 사실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저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제 5,980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금 5,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약 한 15%에서 17% 사이 지금 손실이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조정 여파에서는 지금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영향을 좀 덜 받았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특히나 시장 소외주라서 좀 예외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탄력이 있는 종목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좀 종목 교체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비중이 한 15% 그러면은 이 YMC 말고도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특히나 우리가 대형 종목인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없이 만약에 내가 이런 부품주 중심으로만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SK 하이닉스처럼 그래도 이제 장중에 올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혹은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어떤 대표 종목들을 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두 종목을 약간 좀 분할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손실이 누적된 폭을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 있는 종목으로 좀 일부 이제 호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량 매도 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래도 15%시고 아마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만약 지금도 내가 이 손실폭이 너무 걱정된다. 지금 이미 기술적으로도 과거 이제 저가를 이제 지금 이탈한 지 꽤 오래되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건 사실 이제 투자분이 그냥 이제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가격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계속 밀리는 차트라면은 아무래도 시장 소외에 대한 영향이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4월 8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4월 8일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 물량들이 좀 일시에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영업이익 마진율이 이번 1분기 때 좀 회복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면은 당분간은 2분기 내에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기준으로 제가 좀 먼저 주가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4,900원이기 때문에 4,400원까지는 조금 더 열어놓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 이제 25% 정도 내외가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큰데 요 구간에서는 이제 종목을 교체를 할지 아니면은 이때 당시 시장에서 1분기 실적을 봤는데 좀 탄력이 올라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재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4,400원에서 지지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종목 교체 혹은 홀딩 여기에서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포트에 반도체주가 하나 있는지 대형주 좀 잘 가는 종목군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를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좀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드김님의 종목 YMC 알아봤습니다. 게시판 계속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일진전기가 일진전기. 10%인데요. 네. 21,550원입니다. 21,550원이면 한창 전력 사유비 이쪽 잘 갈 때 그때 사셨나 봐요.
예. 아, 네. 그러면은 사시고 나서 이번 달에 사신 거세요? 예, 예. 이번 한 달에. 일주일 됐나? 얼마 안 되셨는데.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오늘 막 이래서. 그쵸? 예, 예. 예. 저는 지금은 약 8%가량의 손실 구간이신데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까요? 아, 그거 가지고 있어도 될지, 그렇지 않으면 손절을 해야 될지, 그게 궁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홀딩할지 손절할지 흔들리니까 다시 한번 좀 체크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예. 예. 사실 뭐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전력 설비주들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등할 때는 더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냈던 그런 종목인데 과연 앞으로도 괜찮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일진전기 21,550원에 비중 10%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이거 진짜 쉬운 진단에서 제가 종종 가져왔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대한전선과 같은 이제 전기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제가 일진전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대한전선을 비롯해서 뭐 가온전선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올라온 전선주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유상증대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작년 말까지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고전압 송전 케이블을 이제 수주하게 되면서 호재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느냐? 지금도 과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칠러 성향의 정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앙겔라 메르켈이 내세웠던 정책이 이 노드스트림 2를 활용해서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석유들을 이제 송유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결국 뭐였습니까? 지금 최근 에너지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도 원전 다시 착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송전 케이블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는 국가 간에서 당연히 데이터 송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인터넷 송 케이블이 있고요. 당연히 전력 설비 케이블이 있는데 지금은 전력 설비 케이블도 당연히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주가가 좀 올라갔던 거의 대부분의 대한전선 특히 이제 2주 전부터 해서 뭐 이런 전선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 변압기 종목은 잘 안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AI 성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뭐 앞으로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커진다. 블록체인 시장이 커진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이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당장 구리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이고요. 변압기는 이 전선이 팔리게 되면서 이제 설비 교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노후 변압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진전기뿐만 아니라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제 몸값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먹거리는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한번 대응을 하셔야 될 한 번 정도는 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진전기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2월 말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순환매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누가 이제 주된 매수 주체가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자, 외국인들 기준이면 연초 대비 3%에서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3%까지 올라왔다. 꽤 많이 산 거죠. 그만큼, 미국 내 전력 설비를 교체할 기대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항상 모든 대통령들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자, 뉴딜 정책하면 우리가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계속 촉발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딜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실제 대규모 인프라 설비를 공사를 했었고 5G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 늘어나고 통신 장비 많이 수출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일진 전기를 비롯해서 이런 변압기 그리고 전선주를 이제 접근을 하실 때는요. 이 전선주는 지금 일단 구리 관련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에브리싱 랠리에서 좀 같이 강세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 대비를 좀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은 발표 이후에 최대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뭐 매도하셔야 된다 아니면은 지금 더 매수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만일 지금 내가 포트에서 내가 지금 손실이 좀 걱정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일단 19,000원 선 정도 18,000원 선에서는 한번 일시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하향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만약에 그래도 예상 대비 좀 이렇게 탄탄하게 나왔다 아니면 예상에 좀 어느 정도 준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면은 이 이후엔 다시 이제 상승률이 좀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만 18,000원 제가 제시를 드리겠고요. 오히려 저는 변압기 시장이 지금도 계속 충분한 먹거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전 고점이었던 24,500원에 준해서는 한 24,000원까지는 그래도 연말까지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은 목표가를 높게 잡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손절가는 18,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이 회사도 역시나 회사 자체는 괜찮은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시청자님 추가 질문 없으세요? 아니, 예. 잘 예. 알았습니다. 네, 앞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1분기 실적 18,000원 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일진전기 살펴봤습니다. 잘 나가던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은 좀 힘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 올려주시고 나서 혹시라도 오타가 있다거나 뭐 가격을 잘못 알고 기재를 하셨다거나 하더라도 이 뒤에 써주시면 저희가 다 업데이트해서 봐드리니까요. 너무 잘못 썼다고 이렇게 움츠리고 계시지 마시고 정정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블레스님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주님께서도 제 종목도 봐주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쭉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 하나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문 모를 손실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클래시스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클래시스 비롯해서 오늘 미용 의료기기 쪽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클래시스도 오름세를 나타냈고 뭐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다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줬죠.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권이세요. 37,100원에 사셔서 약수익권입니다. 5% 비중이 높지는 않으시네요. 꼭꼭꼭꼭꼭 진단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많이 궁금하신가 봅니다. 주가 얼마까지 갈까요?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을 듣자마자 이 외마디 탄식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가지고 가셔야죠. 지금 홀딩.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클래시스가 사실은 과거 이제 클래시스의 지금 주주가 누군지를 아시면은 굳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여파는 있기 때문에 좀 우려는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일단 지분 사항을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BCP라고 되어 있습니다. P가 보통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해서 사모펀드죠. 이 BC가 뭐냐면은 베인 캐피탈입니다. 이 베인 캐피탈 프라이빗 에쿼티가 과거에는 어디에 투자를 했었냐면은, 휴젤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휴젤이 이제 실제, 미용 의료 관련해서 메디컬 쪽에서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였죠. 실제로, 22년도 4월, 제가 기억하기로 22년도 4월인데, 22년도 4월에, 실제 이걸 매각을 다 진행을 하면서 다음 타자로 이 베인 캐피탈이 선택했던 기업이 바로 이 클래시스입니다. 자, 사모펀드들 특징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 냄새 맡고 들어오는 집단입니다. 굉장히 깐깐하고요. 수익 안 되면은 과감하게 그냥 손절하고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 특징을 봤을 때 지금 61%의 지분을 취득한 게 언제였느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요때입니다. 22년도 4월 4일 날. 그래서 휴젤 매각하면서 동시에 이제 손바꿈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미용기기 쪽인데, 자, 그러면 클래시스가 지금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는데, 이 미용기기들 계속 화장품 미용기기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일단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8월인가요? 이때부터 이제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작년 1월부터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자, 해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여파들이 작년부터 해서 거의 이제 이머징 시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극복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우리 작년에 항공기 타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류세 때문에 굉장히 막 항공기가 비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셰일가스를 엄청나게 뽑아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유가를 낮추는 데서 미국도 다시 참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다시 덤핑해서 지금 유가를 내고 있는데,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해서 사실 조금 일부 변동이 좀 생긴 것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클래시스가 이런 미용기기 쪽으로 이제 만약에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대주주인 이 베인 캐피탈의 움직임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매도할 때는 함께 반드시 매도해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매각 이슈가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이때도 보시면은 요때가 이제 사실상 이제 4월부터 해서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휴지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휴젤도 사실 이제 작년부터 이슈가 나오면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공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베인캐피탈에서 행동이 좀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좀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클래시스 돌아가세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목표가를 올해 42,000원 이상까지는 조금 더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강도 집속 초음기기인 슈링크랑 모노벨리, 그러니까 모노폴라 그리고 비침습 고주파기기인 볼륨어까지도 지금 인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요번에 1월에 클래시스 인사이트 심포지엄을 싱가포르에서 진행했습니다. 의사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호평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 제품들을 기존에는 사실 미용기기 하면 중국 시장 쪽 굉장히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브라질과 같은 남미 그리고 유럽 시장을 좀 공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클래시스 조금 더 기다려봐셔도 될 것 같다 요약을 드리면서 일단 손절가 일단 원금 도달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십시오. 뭐 사실 지금 시장이 워낙 조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용기 시장이 이렇게까지 잘 간다라는 거는 이제 또 섹터 순환매가 돌 때는 또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거래량도 사실 기존의 거래량 대비했을 때 그렇게 엄청나게 큰 변동을 보인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누적된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는 지금 매수하셨던 37,000원 선을 이탈하셨을 때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시장 대비 상당한 선정을 했다라는 자신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42,000원 먼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손해 안 보는 종목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든든한데요. 클래시스. 그래서 손절가가 아닙니다. 원금 정도 되면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아래쪽 하단으로는 47,000원 거의 원금 부근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궁금하실 텐데 목표가는 42,000원으로 거의 밴드 상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1.4%나 오름세를 나타냈고 또 이 김덕호 대표님 종목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종목은 회사 내용부터 보고 어떤 종목은 실적부터 보고 이 종목은 얘기가 딱 나오니까 지분 분석부터 딱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최대주주 이 베인캐피탈을 믿고 이 종목의 수익성에 대한 방증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클래시스 알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시판 종목. 장지현님 보고 계시네요. 클래시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은 오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시장 대비 확실히 좀 선전을 해줘서 그런지 신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국 BNC도 뭐 치매 쪽 키워드도 있지만은 이 회사가 원래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좀 분류가 되죠. 유시경님께서 한국 BNC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하고 10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언제 사셨을까요? 6,200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이 8%. 기대가 후회가 되지는 않겠죠? 하시면서 뭔가 좀 기대도 되면서 약간은 좀 불안한 마음도 있으시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BNC는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 오늘 나온 뉴스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노브메타 파마 여기서 이제 간암치료법 관련해서 이제 독점 기술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소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 이제 컨퍼런스와 비롯해서 뭐 암 학회라든가 여기 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좀 받았는데 자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주들이 올해 이제 2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3월에 굉장히 많은 폭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여기에 관련돼 있으면은 거의 계속 이제 랠리를 좀 보였는데 자 한국 BNC도 마찬가지죠. 한국 BNC도 이 이제 비만 치료제용 단백질인 펩타이드 지속 물질에서 뭐 연구 결과 어떻더라 뭐 이렇게 나오면서 2월 말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딱 이 바이오 랠리가 시작됐던 때부터 계속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자 GLP-1 마찬가지로 이제 효과 입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서 좀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정 나올 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바이오주들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너무 많이 눌려 있었죠. 특히 바이오라고 하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임상 뜨면 팔아라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동안은 너무 단타매매가 좀 많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기술력은 좋습니다. 근데 이걸 기술력 개발하고 나서 이제 실적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일스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술 이적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지금 개선을 해주고 있는 게 뭐 HLB라든가 이런 알테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뚫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테마성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상대적인 방어 효과를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그럼 기업에 대해서 한번 실적 한번 같이 보면서 또 마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주들이 통상 이제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탄력을 좀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올해부터 이제 매출 개선세를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요약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제 기사가 나왔던 이 간암 내성 치료 방법에 대한 캐나다 독점 기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장 중에서 조금 더 이제 탄력은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00원이면은 사실 뭐 오늘 사셨다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바이오주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게 5,000원 이하까지 빠지지 않는다면 저는 당분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이긴 하지만은 8,000원으로 좀 잡고 이때는 지금 비중이 8%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8,000원 돌파 이후에는 뭐 반절 정도 매도하셔서 조금이라도 현금을 좀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6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만약에 금리 인하설이 이제 늦어진다,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진다는 얘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더 영향이 미치게 되면은 아마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실 만한 좀 현금이 필요하실 텐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BNC를 비롯해서 이 바이오주로 좀 이렇게 가름하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바이오주들은 그래도 요즘 장세에서 뭐 선전해주는 그런 종목도 있는데요. 한국 BNC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8,000원 잡아드리는데 그 이후에 혹시라도 현금이 좀 필요하시다거나 하시면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라면 더 가져가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기회가 후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8,000원이면 거의 뭐 수익률이 30%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목표가니까요. 같이 한국 BNC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 종목만 빠르게 좀 봐드릴게요. 이분 종목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이준님이요. 저의 암 같은 주식 종목 좀 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CJ ENM입니다. 진단 신청이 자주 들어오지도 않고 뉴스도 없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래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사신 가격 보니까요. 그동안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11만 3천 원에 사셨대요. 비중도 높으시거든요. 지금 30%, 오늘의 종가는 73,700원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11만 3천 원이요. 작년 초 너무 가격. 고생을 좀 많이 네, 하셨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작년 초에 만약에 사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초 그리고 작년 초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재작년 초인가요? 뭐가나요? 작년 초인가요? 2023년. 작년 초. 네. 작년 초였겠네요, 그죠? 요때 이제 왜 CJ ENM이 계속 이제 부진했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셨다면은 올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23년도 하반기에 이제 실제로 미국 영화계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넷플릭스로 제작을 하는 이제 작가진들이 이제 파업을 했습니다. 배우와 작가들이 파업을 한번 일시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노조단들이 이제 좀 많이 파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올해 정상화 이미 된 상태고요.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주가가 좀 회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CJ ENM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 매출, OTT 매출이 지금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이 깜짝 놀랐다, 놀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CJ ENM이 사실은 그동안 엔터에서 대형 엔터로서 원탑을 달려가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실 좀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많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 이제 하이브가 또 이제 이번에 CJ님이 갖고 있던 빌리프랩 지분을 또 이제 매수를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CJ ENM이 지금 이번에 현금을 한번 바짝 모아서 지금 사업을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조금 더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좀 2년 동안 가까이 기다리셨을 텐데 1년, 2년을 기다리셨을 텐데 이 기다림이 너무 조급하게 좀 훼손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일단 손절가는 제가 7만 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때는 30%의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7만 원 선에 갔다라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약 30%. 그러니까 지금 비중의 30%인데 30%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럼 이때 매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전반적인 포트에서는 그래도 5% 내외에서 좀 손실이 날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7만 원 선 때 제가 이제 비중 조절의 개념에서는 일단 한번 이때는 비중을 한번 10% 정도는 매도를 하셔야 한다.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현금을 가지고 조금 탄력 있는 종목을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연중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린다면은 조금 더 상향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중 목표가 저는 10만 원을 좀 제시를 드리겠는데 당연히 이제 OTT 시장이 지금 넷플릭스가 절대 강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절대 강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국내 플랫폼들이 진출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CJ ENM이요. 지금 최근에 작품을 만들면 넷플릭스 쪽에 먼저 줘버리고요. 그리고 국내 방송사에다가 그 다음 작품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매각 차이를 그래서 작품에 대한 이제 세일즈를 지금 전략을 좀 다양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기다림이 좀 아쉽지 않도록 그래도 손실폭을 최대한 좁히는 방안에서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7만 원대는 30%를 다 파는 건가요? 아닙니다. 10% 매도입니다. 그래서 20% 나머지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 주가가 지금 7만 원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5%만 조정을 그렇죠. 받아도 바로 이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저는 어차피 5% 조정을 받았다. 이 종뿐만 아니라 다른 조정은 이미 지금 20% 조정을 받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 30%의 비중을 만약 내가 반도체에 투자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조정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조정이 차라리 내가 조금 더 연예 엔터 쪽보다는 조금 더 내가 유망한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호재를 받고 있는 섹터를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CJ ENM 봐드렸는데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를 하는 전략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7만 원 선 리스크 관리 라인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으니까 이때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까지 좀 봐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주 증시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중동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있는데 시장에서는 전면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면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제 방위비를 이제 조달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방위비 조달 목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침공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 아이언돔을 설치하는데 그 비용을 대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사실상 아이언돔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많이 이제 본국으로 뺐고요. 더불어서 이만큼의 비용이 아이언돔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게 더 싸다라고 판단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이언돔에 대한 원천 기술까지도 가져간 게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전면 하면은 병력을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만약에 너희가 전면전으로 뛰어들면 우리는 전쟁 지원 안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공에 대비를 해주겠지만 우리가 공격 작전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중동 위기는 사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항에다가 미사일 폭격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지루한 작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경전을 걸면서 외교적으로 지금 이점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지금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연임의 가능성이 지금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당연히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층들 중에서는 뭐 이제 하레디와 같은 정통주의 이슬람주의파들이 지금 계속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사람들 동원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정통파였던 17%의 하레디는 군대도 안 갑니다. 단지 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안 갑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정통적인 방법을 하기 때문에 피임을 잘 하지 않아서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표를 해서 지지를 받는 입장이면 인구가 늘어나는 정치 집단을 외면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격을 하더라도 전면전을 하지 않되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잽을 날리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갖고 있는 신종목들이 좀 빠진다. 그러면은 유가 관련주를 베팅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전화 상담하셨던 분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그때 금호석유였나요? 네. 금호석유였나요? 흥구석유였나요? 아마 그 석유주를 아마 제가 진단을 드렸던 기억이, 흥구석유였던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를 아마 진단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4월 12일이었죠. 이날 제가 그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장에 바로 매도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지금 변동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얼마나 빠지고 이런 것들이 순환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로만 리스크를 해지한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보유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방산주, 그러니까 오늘 뭐 빅텍처럼 이렇게 좀 평가가 안 되었던 방산주들로 해지 목적으로 일부 소액을 투자하셔야 되지. 이거에다가 막 10%, 20%, 30%를 넣는다. 이거는 무리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미국과 유럽이 지금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로부터 약간 좀 소외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 어떤 협력을 하느냐 주목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최태원 SK 회장이 지금 다음 달 니케이 포럼 가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종목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투자한 데 있어서 종목별로 내가 손실폭을 내가 봤을 때 손절가 이미 도달했다. 그러면 이거는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수행해 나가시자 정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 쏟아주신 김덕호 대표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말미에 보면은 뭐 시청자분들께서 저도요 하시면서 이렇게 막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아쉽게도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봐드릴 텐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미스터 진단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 한 통 주시면은요 저녁 9시에 이종복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특별한 시간 또 마련돼 있으니까 미스터 진단 2128-3388번으로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접수 받으니까요. 많이 연락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에 좀 편안히 지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